오랜만입니다. 위클리 리포트 5월 2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부터 살펴볼 텐데요. 5월 8일 기준 한국 부동산원 통계입니다. 역시 최근 계속 하락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상승 지역은 많이 늘었네요. 21개에서 28개 지역으로 늘어났고요. 하락 지역은 147개에서 141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주간 통계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전국은 마이너스 0.09에서 0.07, 수도권은 0.07에서 마이너스 0.04. 야, 진짜 수도권 조금만 있으면 이제 마이너스 자 뗄 것 같습니다. 지방은 마이너스 0.11에서 0.09. 와, 서울은 진짜 서울 수도권 비슷하네요. 0.05에서 마이너스 0.04. 와, 지금 속도라면 6월 되면 이제 마이너스 자는 없어지고 플러스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자, 전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요. 전세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전국은 마이너스 0.13에서 마이너스 0.11, 수도권은 마이너스 0.13에서 마이너스 0.08, 지방은 뭐 똑같네요. 0.13, 마이너스 0.13, 서울은 마이너스 0.11에서 마이너스 0.07, 전세 매매 모두 하락폭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역별로 한번 보죠. 와, 이게 세종 보이시나요? 0.39% 플러스입니다. 지난주가 제 기억으로는 0.25였던 것 같은데, 세종시는 상승 폭이 더 커지고 있고요. 대구도, 마이너스 0.15까지 줄어들었네요. 마이너스 0.2 얼마였던 것 같은데, 자, 세종시는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플러스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마이너스긴 한데, 하락폭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서울에서 용산구, 노원구는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지난주에 송파구가 뭐 살짝 마이너스로 갔었는데 이번 주는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자,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변동률을 한번 그래프를 뽑아봤는데요. 자, 보이시나요? 거의 1차 하락은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게 1년 전이에요. 2022년 5월부터 지금 5월 8일까지인데 쭉 떨어지죠? 매매 전세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늘색 좀 연한 색깔이 매매고요. 이게 매매고 요게 전세입니다. 쭉 떨어지다가 매매는 쭉 떨어지죠? 1월까지 떨어지고 2월부터 반등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자, 전세는 어떤가요? 좀 더 떨어지죠? 더 떨어졌다가 역시 1.3 대책 발표 이후에 2월부터 늘어나서 지금 계속 거의 뭐 플러스 상태까지 요 단계까지 온 상태입니다. 6월 넘어가면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겠죠? 자, 거래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서울 기준인데요. 작년 12월이 834건이었는데, 자, 올해 1월이 1418건, 2월이 2458건, 3월이 2978건, 4월이 2526건인데, 좀 줄어들긴 했는데, 아직 그 신고 기간이 남았잖아요. 30일 이내 신고하면 되니까 5월 말 정도에 계약한 물량들은 아직 신고 안 된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3월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넘거나 조금 줄어드는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더 과거를 한번 봤는데 2020년에서 2021년 거래량을 보니까 가장 낮은 게 3,000건, 많이 됐을 때는 5,000건이고 보통 한 5,000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이 거의 한뭐 2분의 1 수준, 그렇죠? 2분의 1에서 많게는 한 5분의 1 수준 정도, 그렇죠? 이 정도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거래량은 낮은 상태인데, 그래도, 한 두세 달 전보다는 거래량이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요거는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제가 좀 알려드립니다. 이제 그 전세금 못 받게 돼서, 그쪽 보증금을 못 받아서 경매 넘어갔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낙찰 받아야 되는 경우. 이제 특별법이 통과되면 우선 매수권을 주긴 하는데, 어떻게든 본의 아니게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낙찰을 받았다. 근데 억울하죠? 집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그동안 15년 동안 무주택 기간을 유지해가지고 무주택 기간 청약 가점 점수, 무주택 점수 32점을 확보했는데
전세금 날릴 위기에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억울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구제해주겠다.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주택 기간은 원래 있었던 무주택 기간에 낙찰 주택 보유한 기간 또 인정해주고요. 팔고 그 후에 또 무주택이 되는 기간까지 다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무주택으로 없는 것처럼 해주겠다라는 건데 청약시만 그렇고요. 이거 유의해야 됩니다. 청약시만 그렇고 세법, 뭐 양도세라든지 세법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약할 때만 이런 불이익을 좀 제거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집에 있는 건 있는 겁니다. 취득세도 내야 되고요. 다 해야 됩니다. 자, 6월 1일 이후로 이제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됩니다. 신고제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2021년 6월 1일 날 그쵸? 6월 1일 이후에 이제 계도 기간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시행하면 혼란이 있으니까 계도 기간이 끝났고요. 이제 5월 31일자로 끝나고 5월 1일부터는 6월 1일부터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 중에 한 명만 하면 됩니다. 계약 내용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는 30만 원 이하도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닐까? 보증금 5천만 원 이하도 좀 번거롭긴 하지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아무튼 법은 그렇고요. 주민센터 가서 신고하셔도 되고요. 온라인 부동산 그 거래 시스템에서 하셔도 되고 정부 24통에서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신고가 된다라고 합니다. 전입신고 가급적이면 정부 24통에서 하면 편하겠죠? 예. 24통해서 전입신고 하시는 게 신고제도 자동으로 된다고 하니까 좀 편리할 것 같고요. 자, 이거 직방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 좀 재밌어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세대별로 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집이 있느냐? 있다? 아니면 없다? 없으면 주택 구매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했는데, 자, 주황 색깔 보이시죠? 오렌지 색깔. 오렌지 색깔은 주택이 있다. 나머지는 주택이 없는데, 파란색은 주택은 없는데, 투자할 생각은 있다. 그렇죠? 또 회색은 아예 계획 자체가 없다. 그래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6%, 집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얼마일까요? 64%인데, 64% 중에 40%는 투자할 계획이 있다. 23.3%는 집은 없는데 살 생각도 앞으로도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세대별로 다르네요. 자, 오렌지 색깔이 집이 있는 사람이죠. 60대 이상은 집이 있는 사람이 많네요. 그쵸? 많죠? 자, 40에서 50대도 역시 많은데 2030들은 적죠. 당연하지. 주택구매 연령이 아니니까 적은데 그러면 집이 없는 사람 중에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구매 욕구는 2030이 높고요. 자, 60대까지 집이 없는 분들은 이게 사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회색을 보면 상대적으로 60대가 가장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30들은 집이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없는 사람들도 많고 없는 사람들 중에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다. 저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는데 2030들 경험도 부족하고 다시 또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맞물려 있고 특례 보금자리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2030의 비중이 늘어나고도 있고요. 구매 욕구도 높은 상황인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필요하신 분들,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하셔도 괜찮은데 고점 대비 20, 30% 조정된 매물 하셔도 괜찮은데 불안한 마음에 좀 무리하게 대출 많이 받아서 무리하게 투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좋은 기회 많이 오리라고 봅니다. 한 3년 이내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더 기회는 올 것 같고요. 자, 요거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270만 원 공급 계획이 발표가 됐었죠, 작년에. 그래서 연도별로 인허가 물량입니다. 자, 2023년에 이게 46만 원, 다 더하면 46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도 이제 계속 이래 늘어나서 270만 원 한다라고 했는데 실적 한번 보죠. 1분기까지 올해가 46만 원가 계획이었는데 1분기 8만 6천 원 인허가죠. 8만 6천 곱하기 만약에 4로 한다면 4, 8, 9라고 쳐도 9, 4, 36, 한 35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인허가 물량. 왜? 미분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허리끈을 졸라 매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0만 원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270만 원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중요하고 필요한 곳들은 서울같이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들은 꾸준히 공급해주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좀 완급을 조절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면 나중에 3년, 5년 후에 공급 부족이 생길 수도 있는데 뭐 부동산 정책이나 금리나 여러 가지 맞물려 있고요. 지역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서울은 꾸준히 공급을 해줄 필요는 있겠지만 지방이라든지 인구가 빠르게 소멸되는 지역들은 무조건 공급을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